반갑습니다. 남린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3장 부사와 전치사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를 펼쳐주시고요. 두 번째 부사의 용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부사하고 전치사 중에서요. 부사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사는요. adverb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시면 ad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부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부사의 형태는요. 자, 기본적인 경우가 있어요. 일단 형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부분은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 외의 경우가 사실 더 많긴 합니다만은 ly로 끝나는 단어가 대부분 부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beautiful이라는 형용사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아름답게라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그럼 모든 단어 중에서 ly로 끝나는 것이 다 부사이냐? 그렇진 않아요. 대개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man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요. ly를 붙이잖아요. 남자답게. 뭐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들 또 대표적인 단어가 friend가 있어요. 친구죠. 그런데 여기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뭐가 돼요? 형용사가 돼서 친절한이란 뜻이 돼요. 그러니까 명사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이건 형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있구나. 책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용법이라고 돼 있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용법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했다면 도대체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부사는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사는 대표적으로 전체 문장 수식부터 한번 해보죠. 전체 문장을 수식할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와서 문장 전체를 그냥 덩어리째 수식할 수도 있고요. 자,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죠. 달린다인데 만약에 fast라는 단어를 붙이면 빠르게 달린다가 돼버리거든요. 자, 그리고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she is beautiful. 그녀는 아름답다는데 very라는 단어를 붙여서 매우라는 단어가 beautiful을 꾸며줘서 매우 아름다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사가 여러 개 나와서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등등등.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하는 역할이 명사 수식이다 요 정도라면 부사는 거의 다, 전부 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쭉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1번부터 보시면 동사 수식할 경우 보세요. He runs. 그는 달린다죠. 근데 slowly가 붙게 되면 천천히 달린다라고 해서 달리다라는 동사 run을 수식하는 경우예요. 자, 형용사 수식 보세요. She is adorable 하게 되면 되게 아름다운이거든요. 사랑스러운 거 adorable 하다. 근데 여기서 very가 붙게 되면 아주 사랑스럽다, 매우 사랑스럽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뭐냐면 보세요. He studies hard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he studies hard 하게 되면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가 돼요. 열심히가 되죠. 자, 그래서 이 hard라는 단어가 studies라는 동사를 꾸며주는데 여기다 very를 붙여주면 very가 또 다른 부사 hard를 수식해서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가 돼요. 그래서 he studies very hard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쭉쭉 그냥 넘어가세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왜냐면 이걸 또 명사 수식이라고 해버리면 되게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 child can do it 이렇게 하면 한 어린아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데 이분이 붙게 되면 야, 어린애조차도가 돼버린 거거든요. 이때 이분이 a child를 꾸며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심지어 애도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대명사 수식은 보세요. only 같은 단어가 그래요. Only he can access the account 이렇게 돼요. 오로지 그만이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직 뭐뭐만이. 이렇게 해서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문장 전체 수식하는 경우는 왕왕 보셨을 거예요. 보세요. Happily he did not die. 행복하게 그가 죽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는 행복하게 죽지 않았다. 요거하고 이제 다행히도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he did not die happily 하고 happily he did not die 하고 좀 의미가 다르다. 그 얘기가 나와 있죠. 다행히도 he did not die. 죽지 않았어. He did not die happily. 그래서 어디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래 보시면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Surprisingly, she was calm. 놀랍게도 그녀가 calm. 되게 침착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부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 단어 자체가 부사로서 그 시간을 나타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부사가 여러 개 오는 경우, 요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사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서 선생님이 적는다기보다는 여기다는 이렇게 표시. 왜냐하면 용법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사가 여러 개가 올 경우 뭐부터 쓸 거냐 이제 그게 되게 고민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거기에는 뭐 장소, 방법, 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장, 시 이렇게 외워두세요. 일단 장소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장소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나중에 써. 요걸 먼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부사를 썼지만 이런 거죠.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어. 그러면 장소부터 쓰는 거야. 어디에서? At the book store에서. 오케이? 서점에서. 언제? Yesterday. 어저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뭘 쓰는 거예요? 이것도 부사의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건 뭐야? 장소죠. 그 다음에 시간을 쓴다. 이게요. 장시. 요걸 제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근데 방법이 들어가면 방법은 그 사이에 들어간다. 장방시.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리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came home. 난 집에 왔는데 자, 어떻게 왔냐면 차로 왔어. 운전해서 왔다는 얘기죠. By car. At 5 in the evening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At 5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고 in the evening 저녁을 나타내는 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죠. 그러면 작은 것부터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도요. 작은 장소, 좁은 범위의 장소부터 쓰고 그 다음에 큰 범위로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I was born in 서울. 작은 장소부터 쓰죠. 그 다음에 Korea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요. At 5부터 쓰고 in the evening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아래 보시면 he arrived here. 그가 여기 도착했어. 장소에 safely. 안전하게. 이건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late last night 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덩어리라고 보시면 늦은 어저께 늦게, 어젯밤 늦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 그러니까 부사를 나타낼 때 일단 장소부터 쓰고 그 다음에 시간 나타낸다. 방법 같은 경우는 장방시, 요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자, 구와 절을 수식하는 경우 참고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부사의 종류는 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면 장소를 나타내는 거, 정도를 나타내는 거, 뭐 양을 나타내는 거 그렇게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카테고리화 할 수 있다가 1번의 단순 부사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의문부사 여기다 쓸게요. 아이고, 3번이군요. 의문부사.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의문부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복습할게요. 의문사 기억하세요? 네, 명사편에서 같이 공부했었는데. 자, 의문사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로서 구분된다. 기억하시죠? 자, 명사로서 사용되는 거 의문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로 사용되는 거 의문 형용사,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했는데 의문 부사는 부사로서 사용되는 의문사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Where, 그 다음에 when, how, why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라는 뜻을 갖고 있고 얘는 언제라는 뜻을 갖고 있고 얘는 어떻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why는 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얘네들은 얘가 의문 부사다. 부사로서 어떤 걸 수식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따질 수도 없고 따지는 것도 되게 무의미해. 중요한 건 의문사로서 얘가 어디, 언제, 어떻게, 왜라는 뜻을 갖고 있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알맞는 의문사가 뭐 들어갈까라고 했을 때 방법을 나타내면 how, 그 다음에 이유를 물어볼 땐 why, 장소를 물어볼 때는 where, 시간을 물어볼 때는 when이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이야기가 거기 의문부사 1, 2, 3, 4번 시간, 장소, 이유, 방법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when do you close your shop? 너네 가게는 언제 문 닫아요? When did you last see him? 네가 언제 걔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when이라는 거 시간을 물어보죠. 장소는 where do you want to meet him? 너 어디서 그를 만나고 싶어요? 장소 물어보는 거죠. Where do you live? 너 어디서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 why were you late? 너 왜 늦었어요? 이유 묻는 겁니다. Why do people keep leaving the door open? 왜 사람들 자꾸 문 열어놓은 채로 나가요? 이렇게 되는 거. 이유 묻는 거죠. 방법, how does it work? 이게 어떻게 작동된가요? 오케이? 그다음에 however did you get here so quickly?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기 도착했어? 방법이 뭐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의문부사 이 네 가지는 픽스돼 있으니까 의미를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기서 지금 소개되었던 의문부사 where, when, how, why가 똑같은 형태인데 관계 부사로 사용돼요. 그 이야기 할게요. 자, 관계 부사를 사실 이해하기 위해선 관계 대명사를 먼저 배우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일단 관계 부사라는 게 뭔지부터 말씀드리면 관계는 연결시킨다라는 거. 관계가 있으니까 연결시키는 거고요. 그 연결된 것이 부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계 부사의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의문부사가 똑같아요. where, when, how, why예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자, 관계 부사는요. 해석이 따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와 앞에 있는 명사, 얘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할 거거든요. 선행사라고 불리우는 이 명사를 관계 부사가 딸려있는 요 절이 이렇게 꾸며주는 수식이라고 얘기하죠. 꾸며주는 이런 역할을 해. 그래서 이 관계부사 자체로는 해석이 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관계부사가 어떤 것이 들어갈까를 결정할까?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먼저 장소일 때, 그 다음에 시간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일 때, 네 번째 이유일 때에 따라서 관계 부사가 각각 뭐가 올까요? where, 그 다음에 when,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why가 각각 와요. 그런데 의문사하고는 형태가 다르죠? 앞에 명사가고 이 where 절이, when 절이, how가, why가 꾸며주면서 이 자체 where, when, how, why 자체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거부터 볼까요? This is the house where I was bor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집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자, 보세요. where이라는 이 절이 앞에 있는 house를 꾸며줘요. 내가 태어난 집이에요가 되는 거야. 이 where 자체는 어디에라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는 의문부사,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부사로서 사용이 됐고 앞에 있는 명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의 명사, 즉 선행사이므로 where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내가 태어난 집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I never forgot the day when
first met h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제를? The day, 그날을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When I first met her,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바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when은 해석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앞에 있는 the day가 어떤 날인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있는 how는 조금 달라요. 얘가 약간 튀는 아이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더 선행사가 무조건 더 way가 나오는데 그럴 땐 how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I like the way he speaks 하게 되면 the way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같이 쓰일 수가 없어요. 선행사만 쓰던 아니면 관계부사 how만 쓰던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e way, how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 돼요. the way하고 선행사 the way하고 how라는 관계부사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쓴 거야. 나는 그가 말하는 그러한, 걔가 말하는 그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I like the way he speaks. 혹은 I like how he speaks.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얘는 다른 애들하고 조금 차별이 있고요. 이유를 나타내는 y는 선행사가 딱 정해져 있어. 무조건 reason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I want to know the reason why he left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나는 이유를 알고 싶어. 그 이유는 어떤 이유야? 그가 나를 떠난 이유가 되는 거죠. 오케이? So I want to know the reason why he left me. 그가 나를 떠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의문부사로서 where, when, how, why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각각 의문사로서의 의미가 부여됐던 반면 관계부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함으로 그 자체로는 해석이 되지 않아. 장소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where, 시간을 나타낼 때는 when, the way일 때는 how하고 둘 중에 하나만. 그 다음에 이유는 무조건 the reason why. 오케이? 물론 우리 때에 따라서는 이 why가 생략될 수도 있어. So I want to know the reason he left me 혹은 I want to know why he left me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것 먼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거기 관계부사 쪽에 나와 있죠. 접속사하고 부사 역할, 관계시키는 접속사, 연결시키는 역할하고 부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 그리고 형용사 절을 이끈다라는 거는 보세요. 앞에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이 절 자체가. 그럼 명사 꾸민 건 형용사예요. 그래서 절이잖아요. 절은 단어 2개 이상인데 그 안에 주어고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사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절 역할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문 볼게요. That is the time when the school bus comes. 자, 스쿨버스가 오는 바로 그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장소 보세요.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여기 나와 있네요. 이곳은 여기는 내가 태어난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유 보세요. It is the reason why I hate you. 이것이 내가 너를 싫어하는 이유야.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 다음에 방법 보세요. 자, let me know the way that you moved your heavy baggage. 자, 보세요. 만약에 the way 뒤에 다른 관계부사를 쓰고 싶으면 무엇은 가능하냐면 that은 가능해요. 얘는 가능해요. The way that 이건 가능하지만 how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how 자체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he way that을 how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얘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부사의 용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쭉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진짜 말 그대로 문법적으로 다가가니까 어려운 거고요.
그냥 의미적으로 다가가면 여러 가지 부사들이라고 얘기할게요. 의미적으로 다가가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부분이에요. 자, 약간 헷갈리는 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잡아드릴게요. 먼저 거기서 얘기된 게 뭐예요? ago, 그 다음에 before, 그 다음에 since죠. 근데 여기에서요, 얘네 둘이 둘 다 뭐뭐 전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since는 아예 의미가 달라요. 뭐뭐 이후로예요. 의미가 다른데 뭐가 헷갈려요. 그죠? 자, ago는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전에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ago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전에. before는 막연한 전에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예문 볼게요. 자, he died 5 years ago예요. 그러면 그가 죽었는데 현재를 기준점으로 해서 5년 전에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5 years ago라고 해야지. 5 years before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재를 기준점으로 5년 전 he died 5 years before가 아니라 he died 5 years ago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before는 어떻게 얘기하냐? 여기에 안 나왔지만 들어보세요. I told that before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내가 너한테 전에 얘기했잖아. 그 전에라는 거는 막연한 전에를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이전에도 얘기했잖아. I told you that before. 내가 전에 그거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before를 쓰는 거야. I told that ago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또 하나, ago는 숫자랑 어울려요. 얘는 반드시 항상 숫자랑 어울린다. 숫자 플러스 ago가 돼요. 5 years ago, 10 years ago, 뭐 1 day ago,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아래 보면 he said that he had seen a tiger befo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말했어. 그가 전에 호랑이 본 적이 있다고. 말한 것보다 그 이전에 전에 막연한 전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e has lived in Seoul since last year 하게 되면 자, 그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since last year 하게 되면 since 다음에는요. 요거 하셔야 돼요. since 다음에 시점이 와요. 나중에 여러분하고 이제 완료 시제 같은 거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since하고 who가 비교가 되거든요. 그때도 여러분 도움이 되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드릴게요. since 하면 시점이 나와야 돼요. 그 시점 이후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ast year는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 왔죠. 작년이라는. 그러니까 작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산다. 그래서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가 된 거야. 그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살고 있어. 이런 뜻으로 he has lived in Seoul since last ye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already 그 다음에 still 그 다음에 yet 이게 왔죠. 이거 용법인데 이건 의미가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문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 already 하게 되면 벌써 뭐 이런 뜻이죠. 자, yet이라는 것은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는 yet이라는 것은 보통은 부정문에 쓰일 수밖에 없어요. still은 여전히예요. 긍정문에서. 의미가 좀 다르죠? 벌써, 여전히, 아직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He has already finished the work. 그가 이미 일을 끝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의문문에다 넣어 그러면 has he finished the work already 하게 되면 이건 놀라는 거죠. 야, 걔가 벌써 일을 끝냈어? 벌써 일을 끝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일을 끝냈어 라기보다는 의문문에서는 벌써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have you finished the work yet 하게 되면 야, 너 아직 안 끝냈냐? 아직이잖아요. 그죠? 야, 너 아직 그 일 안 끝냈어?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have you finished the work yet? 하게 되면 너는 벌써 그 일을 끝냈니? 벌써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yet이라는 것은 아직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 의문문이 쓰면 얘는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쓰자. 자, 부정문에서는 아직이에요. 보통 이렇게 쓰여요. 근데 만약 의문문이 쓰이면 벌써 이렇게 되는 거야. 부정문이냐 의문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have you finished the work yet? 야, 너 벌써 그거 끝냈어? 이렇게 되는 거고 I haven't finished the work yet. 하게 되면 나 아직 그 일 못 끝냈어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I have not written the book yet. 이게 나왔네요. 나 아직 그 책 못 썼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I'm still reading the book. 하게 되면 나 여전히 그 책 읽고 있어요.
자, already는 아까 전에 벌써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를 한꺼번에 묶어서 뭔가 되게 기묘하고 어려운 것처럼 묶고 나서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같고요.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어처럼 어프로치 한다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어법적으로 알아가셔야 되는 건데 to 그 다음에 either 그 다음에 여기서는 also까지 있는데요. 자, 일단 헷갈리는 아이들은 얘네 둘이에요. 역시 또한이라는 의미로 얘네들이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두 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면 to는 긍정문 그 다음에 either는 부정문에 쓰인다. 무슨 뜻일 때? 역시 또한이란 뜻일 때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She is a doctor too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녀도 역시, 그녀도 또한 뭐란 얘기예요? 의사란 얘기예요. 누가 의사였나 보죠. 근데 야, 걔도 역시 의사야. 그렇게 얘기하면 she's a doctor too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She's a doctor either라고 얘기하잖아요. either를 쓰려면 부정문이 돼야 돼요. 자, 그 아래 볼까요? She's not a doctor either. 그녀도 또한 의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녀도 또한 의사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는 either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또한이라는 의미일 때 to나 either를 쓸 수 있는데 차이점은 긍정문일 땐 to, either는 부정문일 때 예요. 오케이? also는 다 돼요. 다 돼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She's also a doctor 가능하고요. She's also not a doctor 가능하다는 얘기야. 얘는 다 뛸 수 있는 아이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to가 역시 또한이 아니라 너무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래 볼까요? It was not too cold last winter. 지난 겨울은 그렇게까지 춥진 않았어요. 너무 춥진 않았어요. 이런 뜻이고요. It is too late to catch the bus 하게 되면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뭐 하기에는? 그 버스를 잡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o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역시 또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너무 뭐뭐한이라는 뜻도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재미난 게 이제 얘기돼요. 저 혼자만 재밌을 수 있지만 역시 또한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to하고 either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역시 뭐뭐하다라고 얘기할 때 so하고 그 다음에 neither, 영국식으로는 neither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도 역시 또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와, 그럼 뭐야? 이미 to하고 either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봤는데 도대체 얘네하고 얘네의 차이점은 뭐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네는 뒤에 문장이 도치가 돼요. 문장 도치란 건 뭐냐면 주어하고 동사가 원래 평서문일 때 어떤 순서다?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온다 이런 순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건 의문문의 순서이겠죠. 근데 뒤에 마침표가 올 거예요. 그런데 동사 튀어나가고 주어예요. 이걸 우리가 도치된 문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와서 뭐뭐도 역시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so는 뭐뭐도 역시라는 긍정의 의미겠죠. neither는 뭐뭐도 역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예문 단어 알 쓰니까 쓸 필요 없어요. 보세요. He is happy. 그는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도 역시 행복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I am happy too.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to를 이용해서 아니면 앞에 이미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so am I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am happy에서 happy는 생략되고 동사 튀어나가고 주어 나오면 나도 역시 그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요거예요. 자, 부정일 땐 이거야. He is not happy. 그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얘기했어요? I am not happy either. 나도 역시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neither am I. neither am I. 아주 간단하게 도치시켜서 나도 역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죠. 그죠? 비동사일 땐 비동사로 받으면 되고 일반 동사일 땐 두 동사 받으면 돼요. 의문문 만들듯이. 예를 들어서 He likes her. 그가 그녀를 좋아해요. 그러면 I like her too 이렇게 해도 되지만 so do I. 왜? like가 일반 동사니까 do로 받는 거야. so do I 이렇게. 오케이? 만약 부정일 땐 똑같아. He doesn't like her 하게 되면 I don't like her either 해도 되지만 neither do I 하시면 돼요. neither 자체가 뭐보다 아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don't I 하시면 안 되고 그냥 neither do I, neither do I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부정을 나타내는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거의 뭐뭐가 아닌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인데 이건 외우시면 참 좋아요. 자, 헷갈리는 거 먼저 쓸게요.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는. 오케이? 그 다음에 seldom. 그 다음에 거기에 뭐 scarcely, rarely 다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가면 거의 부정을 해버리는 의미가 돼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세 번째 볼까요? Minnie seldom has sweets in the morning 하게 되면 민희는 아침에는 웬만하면 거의 단 것을 먹지 않아요 라고 할 때 seldom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가 부정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has라는 긍정이 와도 seldom이랑 합쳐지니까 먹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hardly가 사실은 hard 하면 참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아이예요. hard는 형용사로서 딱딱한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열심히라는 부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ly를 붙여주면 그런 의미가 다 없어지고 부정부사, 거의 뭐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가요. 그래서 얘네는 좀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6번이 별표 치셔야 돼요. So that 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물론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오고 that 다음에 주어 동사와 뭐 이렇게 오고 뭐 can't가 오면 뭐가 달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쫓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너무 뭐뭐해서 that 이하라는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형용사나 여기 부사 오는 거야. 때에 따라서는 형용사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사가 필요하겠죠? 너무 뭐뭐해가지고요. that 이하라는 주어 동사의 결과가 일어나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e's so fast that he can catch his dog이에요. 그가 되게 빨라가지고요. 그의 개를요 쫓아잡을 수가 있다는 거야. 되게 빨라가지고 개를 잡을 수 있어. 그의 강아지를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시면 이거야. He is so poor. 그냥 poor 하면 그는 가난하다가 아니라 so poor, 되게 가난해요. 그래서 that 이하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He cannot, can't라고 할게요. Go to colleg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문에. 그죠? 그럼 똑같아요. 되게 가난해서요. that 이하라는 주어하고 동사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야. 너무 가난해서 뭐 할 수가 없어요? 대학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so that 뒤에 so하고 이제 that 뒤에 이 동사가 만약에 지금처럼 can't, cannot이 오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투투 용법으로 바꿀 수도 있더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 He is too poor to go to college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가난해서 to 부정사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to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외우셔도 상관없지만 to 본연의 의미 아까 전에 말해서 너무 뭐뭐하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대학을 가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직역을 해버리면 그냥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so that으로 바꾸면 oh, he is so poor that he can go to college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야. 차이점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 거 that 뒤에는 주어 동사의 절이 와. 그 사이에 여기 can't가 cannot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수학 법칙이나 어떠한 용어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적용하면 머릿속에 훨씬 물론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이 용법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한번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적용하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하고 핵심 이론 부사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전치사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업 후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See you guys.